새로운 세입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전세금에서 1억 정도를 빼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었고, 새로운 곳을 전입을 가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보신 것처럼 집값과 함께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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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상을 보셨듯이 강남의 전셋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네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뭐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에서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요.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22억 원 하던 1년 전만 하더라도 22억 원 하던 전세 가격이 12억까지 떨어졌고요. 예. 네.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16억에서 8억으로 진짜 50%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일단 뭐 2+2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겠고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되지는 않고요. 이제 입주 물량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예. 서울을 보면 부족합니다. 서울은 4만 7천 가구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강남구를 보자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강남 4구가 12,000세대, 서울 입주 물량의 절반이 몰려 있고요. 강남 4구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가 10,00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예. 네. 당장 올 2월만 하더라도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한 단지죠. 개포 자이 아파트가 3,300세대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줄줄이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올해도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야 할까요? 입주 물량을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입주 물량을 보더라도 8월 달에는 원베일리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2,990세대가 네. 입주 예정이고요. 11월 달에는 개포주공 1단지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무려 6,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6,000세대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전세 네. 가격이 내려가긴 내려가는 거면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좋은 나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쾌재를 부를 수가 있는데 계속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좋겠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면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이 가장 나쁜 집주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세금 안 올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10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전세 가격도 너무 올라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내 집 예. 마련 계획은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집값도 계속 하락세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잠실 가락동 아파트 2년 전에 비해서 8, 9억씩 떨어진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원인은 뭔가요? 일단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원인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고요. 네. 금리 인상의 영향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전세 가격 하락까지 맞물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버텨주게 되면 매매 가격의 하락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행은 다행이라면 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하락은 일단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자, 방금 이제 하락은 잠깐 멈췄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금매로 내놨던 물건들이 이제 점차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네. 매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가격도 멈추고 매물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대책을 예. 발표해가지고 떨어지는 집값을 또 멈추게 하는 거야.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대책이 나오니까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면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려면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어떤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매수자들은 급매물 가격 이하로 집을 살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매도인들을 따라가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 따라갈 생각이 없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인하가 언제까지 인하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인하가 되더라도 언제까지 빨리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자들이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집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은 다시 또 가격을 내리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내놨다가 이제 다시 걷어들이고 네네. 그리고 가격을 예전에 다시 좀 낮춰서 내놨다면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올려서 내놓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규제 완화에서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뭐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모든 네. 규제를 다 풀어줬고요. 세금 부담도 상당히 낮아졌고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보이거든요. 3.5%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많이 올려도 0.25 정도 더 올리고 멈출 거다. 예.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릴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가지고 호가 올리면서 한번 버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분양 시장도 좀 살펴볼게요. 네. 청약 경쟁률 19.4대 1을 기록했던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계약 포기가 이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절반 이상이 무순위 청약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수자 우세 시장에서 좀 관망세여서 이러는 걸까요? 어떤 맞습니다.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마포 아현 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당 4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 둔촌주공도 지금 미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에서 지금은 비싼 가격이다. 고분양가로 그렇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서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또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완판이 돼야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 정도 미계약이 발생했다는 거는 현재 시장의 매수자들은 낮은 가격, 급매물 가격 아니면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마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또 후분양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더 그랬던 것 같긴 맞습니다. 하고 네.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둔촌주공 말씀하셨는데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아직까지 좀 계약률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거는 또 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계약률을 완판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요. 100% 완판이 됐다면 자신 있게 발표가 될 텐데 80%든 70%든 60%든 어차피 미계약이 발생을 한 거고요. 발표하는 순간 언론에서는 미계약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지 70% 60%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70% 정도의 이제 근접한 수준인 것 같은데 향후에 예비 당첨과 무순위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권고 사항에 우리가 나서서 뭐 폭탄을 맞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분양 물량 기다렸던 분들, 내 집 마련 위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분양 물량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당장은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거래량이 언제 늘어나는지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나 인천같이 입주 물량이 2024년, 5년까지 많은 지역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강남 지역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